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예진의 외신톡 우예진입니다. 경계톡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미증시 이슈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역시나 관세란 이슈에서 피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원의 기사부터 같이 볼게요. 제목 보시면 세계 증시 일제히 급락했는데 정작 미증시는 선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현지 시간 3월 3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1일 새벽에 확인한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이유 당연히 관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랠리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랠리 시작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날 미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제히 급락 출발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수요일 발효되는 상호관세가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뚜렷한 약 10개에서 15개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를 겨냥할 거라고 밝힘으로써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을 접어들면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 증시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간밤에는 어떻게 미증시가 마감했나 봐야겠죠. 과연 어제도 올랐을까요? 보시면 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간밤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거는 기술주의 강세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도 금융과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에서도 미증시 그렇게 약하지 않은 모습이 살펴지는데 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정작 강한 이 미증시가 좀 왠지 모르게 얄밉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번복의 왕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상호관세 진짜 시행하는 걸까요?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도 번복을 좀 해주기를 바랬지만 면제 없다고 쐐기를 꽝 박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나는 마음으로 기대를 해봤는데 확실히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4월 3일 새벽 5시에 상호관세가 발표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되돌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제 상호주의의 시간이자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서 26일에는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는 등 품목별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내일 국가별 관세나 또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서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후에는 반도체, 또 의약품 등 추가 품목별 관세를 연이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이 정말 레빗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미국인을 위한 옳은 일인 걸까요? 다음 기사 통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BS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관세로 세계 GDP가 1125조 원 감소했다면서 가장 큰 타격은 미국이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오히려 미국일 거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관세 조치로 인해서 2027년 세계 GDP가 0.6%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는 일본 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수입차 관세, 대중국 20% 추가 관세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2027년 세계 GDP가 127조 달러였는데 이번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7,630억 달러가 감소하는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미국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는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도 2027년 GDP가 0.9% 줄어들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0.5%, 0.2%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는 상호관세가 상대국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세율이 낮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또 중국산 제품이 팔리지 않는 대신에 한국과 일본의 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미국의 관세가 미국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일본을 배불리는 형국이 된다라는 내용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측이 100% 정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사가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관세 전쟁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전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위한 선택지로 오늘도 배당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이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배당주 두 종목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틀리플의 기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벌써 4월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덧 4월이 됐고 이 4월의 첫 녹화인 만큼 이 두 가지 배당주 4월에 매수해야 될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모틀리플의 기사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Two no-brainer dividend stocks to buy this April. 이번 4월에 매수해야 될 배당주 두 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하단 키포인트 보고 본문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Companies that grow their dividends have historically produced the highest total returns.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Brookfield Renewable has increased its payout by at least 5% annually for the past 14 straight years. 브룩필드 리뉴어블은 지난 14년 연속으로 매년 최소 5%의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Enbridge has delivered 30 consecutive years of dividend growth. 엔브리지는 30년 연속으로 배당금 성장을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키포인트 보고서 오늘의 주인공들 두 가지 종목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기사에서 어떻게 포문을 열고 있는지 서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three types of dividend stocks. 배당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those that don't change their dividend payments. 배당금 지급액을 변경하지 않는 배당주, to those that have cut or eliminate their payouts. 배당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배당주, 또 and those that initiate and grow their dividends. 배당을 시작하고 늘리는 배당주. 이렇게 세 개인데요. The last of those groups has significantly outperformed other dividend stocks over the long term. 이 마지막 유형은 장기적으로 다른 배당주를 수익 면에서 크게 능가했다고 합니다. Given the returns data on dividend stocks by their policy, investing in dividend growth stocks is a no-brainer strategy. 배당주 수익률 데이터를 고려할 때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Brookfield Renewable and Enbridge are standout dividend growth stocks to buy this April.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엠브리지는 올해 4월에 매수할 만한 배당 성장주입니다. They have excellent records of growing their higher yielding dividends, a policy that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이들은 고수익 배당금을 성장시킨 우수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럼 바로 저희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Powerful Total Return Potential. 강력한 총수익률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Brookfield Renewable has delivered very consistent dividend growth since its public market listing in 2011. 브룩필드 리뉴어블은 2011년 상장 이후 매우 일관된 배당금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The leading global renewable energy producer has increased its payment by at least 5% annually during the 14-year period. 이 선도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그러니까 브룩필드 리뉴어블은 14년 동안 매년 최소 5%의 배당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That growing dividend has helped power strong total returns for the company's investors of 11.2% annualized. 이러한 배당금 증가는 회사 투자자들에게 연간 11.2%의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The company is in excellent position to continue growing its high-yielding dividend, which currently sits at 5.3%. 이 회사는 현재 5.3%에 달하는 고수익 배당금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It sells most of the power it produces under long-term contracts that index rates to inflation. This contract should boost its funds from operations per share by 2% to 3% per year.
장기 계약에 따라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운영 자금을 연간 2%에서 3%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Meanwhile, with market power prices growing faster than inflation, the company expects that as legacy contracts expire, it'll sign new ones at higher rates. 전력 가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이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더 높은 비율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Brookfield also has a vast pipelin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s, which should further boost its FFO per share by 4% to 6% per year.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를 통해서 주당 FFO,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연간 4%에서 6%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단 보시면 이 브룩필드 리뉴어블에 대한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Brookfield has an excellent record of making accretive acquisition to further accelerate its growth rate. 성장률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인수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se growth drivers position Brookfield to grow its dividend by 5% to 9% annually over the long term. 이러한 성장 동력은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연간 5%에서 9%씩 늘릴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Adds ill to its growth rate, and Brookfield could continue to produce double-digit total annualized returns in the coming years. 성장률에 수익률을 더하면 브룩필드는 향후 몇 년 동안 두 자릿수의 총 연간 수익률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브룩필드를 예전에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사에서 또다시 브룩필드 리뉴어블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계속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계속 소개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내용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FFO를 연간 4%에서 6% 늘릴 수 있다는 것과 인수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이것이 배당금을 최대 연간 9% 늘릴 수 있게 해줬다. 또 성장률의 수익률까지 더하면 향후 몇 년 동안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에 관한 내용인데 어떠셨을까요? 다시 한번 가져온 이 브룩필드 리뉴업을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신다면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아까 키포인트에서 확인했듯이 바로 엔브리지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요. Ample fuel to continue growing shareholder value.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연료다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본 바로는 간밤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엠브리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bridge has a fantastic record of paying dividends. 엔브리지는 배당금을 지급한 환상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Canadian Pipeline and Utility Company has paid dividends for more than 70 years while growing its payout for the past 30 in a row. 이 캐나다 파이프라인 및 유틸리티 회사는 7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3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It has increased its payout at an impressive 9% compound annual rate over those three decades.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씩 배당금을 인상해 오기도 했습니다. Enbridge's growing payout has helped fuel strong total returns over the past 20 years of more than 11% annualized. 엔브리지의 배당금 인상은 지난 20년 동안 연간 11%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The energy infrastructure giant has plenty of fuel to continue growing its high-yield payout, which currently sits at 6%. 이 에너지 인프라 대기업은 현재 6%에 달하는 고수익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nbridge's pipeline and utility assets generate very stable cash flow backed by long-term contracts and government-regulated rate structures. 엔브리지의 파이프라인과 유틸리티 자산은 장기 계약과 정부의 규제금리 구조에 힘입어서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It pays out about 16% to 70% of the stable cash flow in dividends, retaining the rest to help fund expansion projects.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약 60%에서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한다고 해요.
Enbridge also has a strong investment grade balance sheet. 엔브리트는 또한 강력한 투자 등급 대차 대조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hese two factors give it billions of dollars of annual investment capacity.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Enbridge currently has a massive multi-billion dollar backlog of commercially secured capital projects under construction. 엔브리지는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업적 담보 자본 프로젝트를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요. It's expanding its leading oil pipeline network, building more natural g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ing in growing its natural gas utilities, and build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송유관 네트워크 확장, 더 많은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를 구축, 또 천연가스 유틸리티를 성장시키는 데 투자, 마지막으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company currently has projects on track to enter commercial service through the end of the decade. 현재 엔브리지는 10년 말까지 상용 서비스에 진입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Those projects should grow its cash flow per share by 3% annually through the next year and at 5% annual pace after 2026. 이러한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주당 현금 흐름을 연간 3%씩, 또 2026년 이후에는 연간 5%씩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When combining Enbridge's yield with its growth rate, it could have the fuel to produce a total annual return of around 10%. 엔브리지의 수익률과 성장률을 결합하면 연간 수익률이 약 10%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종목인 엔브리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때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7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3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다. 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약 60%에서 7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수익률과 성장률을 결합하면 연간 총 수익률이 약 10%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보다 엔브리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을 더 가져올까 아니면 조금 더 개별 종목에 대해서 두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이 ETF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잖아요. 조금 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요소로는 ETF가 나을 것 같아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ETF를 가지고 왔는지 다음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모틀리플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One high-tech ETF down 25% you can buy right now. 지금 바로 매수할 수 있는 25%가량 주가가 빠진 하이테크 ETF입니다. 키포인트 보시면 The ARK Fintech Innovation ETF is down by 25% in less than 2 months. 아크 핀테크 혁신 ETF는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5% 하락했습니다. The recent market weakness has hit technology stocks hard, and fintechs are no exception. 최근 시장의 약세는 기술주에 큰 타격을 입혔고 핀테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해요. The ETF has an impressive collection of stocks, and this could be an excellent entry point. ETF는 인상적인 주식 컬렉션, 그러니까 보유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훌륭한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 ETF에 대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요. 서론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anks to a combination of factors such as weak economic data, trade concerns, higher than expected inflation, and fears about AI capital expenditures, and the stock market has been beaten down in recent months. 약한 경제 지표, 관세 우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또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And while the overall market has taken a hit, the tech-heavy Nasdaq has been the worst performer of the major indices, with the Nasdaq Composite nearly 15% below its recent high.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나스닥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 15% 가까이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 가운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Financial technology or fintech has been beaten down even worse. 금융기술, 그러니까 피테크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In addition to the general market factors mentioned above, there are some that have weighted heavily on fintech stocks,
such as fears of slower consumer spending and worries about profit margins for certain types of fintech businesses.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시장 요인 외에도요. 소비자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 또 특정 유형의 핀테크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 핀테크 주식에 큰 부담을 준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While there are plenty of beaten down businesses with excellent long-term growth opportunities, it can be intimidating to try to pick individual winners in turbulent times like this.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많은 기업들 가운데에서 타격을 입은 기업들도 많지만 이런 격동의 시기에 개별 승자를 선정하는 게 위협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And that's why the ARK FinTech Innovation ETF is on my radar right now. 그렇기 때문에 현재 IRKF 이 ETF가 제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ETF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ARK FinTech Innovation ETF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Most ETFs are passive index funds, meaning that they invest in all the stocks in a particular index and aim to simply match its performance over time. 대부분의 ETF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로 특정 지수의 모든 종목에 투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순히 실적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요. On the other hand, the ARK FinTech Innovation ETF is an actively managed fund, which means that it has portfolio managers selecting stocks. 하지만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는 적극적으로 운용이 되는 펀드로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주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In short, an index fund aims to match the performance of the benchmark, while an actively managed fund like this aims to beat a benchmark index. 간단히 말해서 인덱스 펀드는 벤치마크의 성과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ETF는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in practice is that index funds generally have more of their money in the largest positions and less in smaller stocks.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인덱스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주식에 더 적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n the other hand, actively managed funds will often have a blend of smaller and larger companies among their top holdings, not just the largest businesses in the industry. 그러나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는 업계 최대 규모의 기업뿐만이 아니고 상위 보유 종목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이 혼합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ARKF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구성 종목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표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마켓캡 보이시죠? 이게 시가총액이거든요.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만 있진 않다는 점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면요. In short, you'll get a nice mix of different types of fintech stocks, including e-commerce companies, cryptocurrency businesses, payment processors, financial app providers, cybersecurity companies, and more. ETF는 전자상거래 기업, 암호화폐 비즈니스, 결제 처리 업체, 금융앱 제공업체, 사이버 보안 회사 등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 주식을 적절히 조합했다는 겁니다. And while there can be a short-term cyclically and headwinds, there's clearly a massive opportunity in financial technology over the years to come. 그리고 단기적인 주기성과 이 역풍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금융기술의 이 핀테크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가 장점만 있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Risk to consider. 고려해야 될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요. 이 비용 비율이 0.75%로 대부분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보다 높지만 다른 액티브 운용 펀드가 청구하는 비용과는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ETF가 37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위 10개 종목이 펀드 자산의 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나 코인베이스와 같이 대형 종목이 큰 타격을 받으면 펀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약세로 인해서 현재 가장 유망한 핀테크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ETF가 많은 상위 종목을 단일 투자로 결합한 거고 또 나스닥이 여전히 조정 영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ETF를 강력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ETF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새롭게 핀테크 ETF를 갖고 와 봤는데
지금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매주 시장에 여러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주제를 고르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여러분께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와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